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각으로 보는 농촌의 어제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할 저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채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내과래꾸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의 5대 그 IT 공룡 그룹입니다. IT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고, 미국에는 지금 이제 팽이라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또 구글 이런 거대 IT 공룡 그룹들이 있죠. 이러한 그룹들에서 지금은 이게 억대 연봉을 주면서도 이 IT 관련 개발자가 없을 만큼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 파리 에콜 40이라는 IT 교육기관이 민간인 주도로 생겼고요. 이것에 맞추어서 한국에서도 서울 40이라는 이런 IT 교육기관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엄청난 이 사회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농촌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농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게 될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78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2013년도에 육군 중령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학교를 4번, 대학원을 2번 반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전후반 각급 부대를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할 때쯤이 돼서 제가 이제 다른 사회복지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퇴직을 한 이후에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의도 만들고 법무부 법사랑이라는 이런 모임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고, 또 평택시에서는 그 사랑의 열매 평택시 단장 생활도 좀 했고요. 이렇게 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으로만으로 제 노후 생활을 보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2017년에 평택행정사 합동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행정사 회장을 하면서 대한행정사협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생활을 당분간 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홍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홍성으로 이사를 해서 행정복지연구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청운대학교가 사회서비스대학을 2019년도에 새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같이 창업경영학과 의뢰교수로 선발되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IM 창업경영연구소라고 연구소도 사업체로서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네포뉴스 자문위원장과 네포뉴스 작은도서관 운영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농촌의 어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이런 주제 전에 잠시 지구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년 10월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우주 발사체, 즉 누리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인가 싶었는데 마지막 3단 발사체에서 연료가 46초가 먼저 진화되는 바람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12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46초 부족으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는 통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살 내지 20살쯤 돼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엔진 연소가 46초가 부족한 만큼 우리는 46년 동안을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46년 동안 노후 준비를 했을 건데 과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아직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추가로 더 준비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에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금년 6월 달에 또 2차 발사를 하죠. 2차 발사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성공하기를 기원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우리 누리호 2차 발사와 함께 노후 준비를 성공리 하셔서 농촌 생활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지구촌의 어제와 오늘을 이거를 한 학기 아니면 1년을 강의해도 부족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한 5분, 한 3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지구촌의 모든 역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개가 인류가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인류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기계혁명 위에 전기라는 동력기관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다양한 전기 제품이 대부분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뭘 했느냐?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힘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기계에서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는 인간의 두뇌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을 로봇이 대리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세계는 발전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전화기,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전화기가 1876년에 처음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대충 한 몇 년 지났습니까? 한 25년? 한 200여 년 지났죠. 200여 년 지난 지금의 세대는 여러분들 전화기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는 이 자석식, 그 다음에 이런 공전식, 보턴식, 그 다음에 삐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변화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폰은 또 얼만큼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1903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발명해서 날렸습니다. 그로부터 50년, 60년이 지나서 어디를 갔냐면 이 비행체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는 화성에 인류가 정착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글도 만들고 고려청자도 만들고 금속활자도 만들고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큼 그래도 빵빵하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많은 그런 국가였었죠. 그런데 그 뒤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까지는 잘 막았는데 그 뒤에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그 뒤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해서 개방을 했지만 우리는 세국 정치,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모든 요인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면 일본은 개방을 했고 한국은 세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30년 후에 우리는 일본의 먹이가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 손자 세대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먹이가 된 이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이때 우리가 6.25 전쟁을 끝날 무렵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대충 이 지구상의 국가가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한 50여 개국, 지금은 한 200여 개 국가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이때 국가의 수가 한 120, 30개 됐었는데 120, 30개 국가 중에 120, 30등 했어요. 대한민국 국력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3579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3579가 뭐냐면 통상 3579가 뭐냐고 물으면 고수업에서 3점에 100원, 7점에 1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3579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5천만 국민 3만 달러에 5천만 국민이 그 다음에 세계 7개 나라 안에 2019년도에 우리가 등록을 한 해입니다. 3579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우리는 실질적인 국민소득 3만 불로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우리의 긴 역사를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이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급속도로 변화 발전할 것이니까 이러한 변화 발전에 맞춰서 우리 농촌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여우와 두루미 얘기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어찌고 하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아시겠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사탄까지 나와 있어요. 그 사탄의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가 협력을 해서 장애물을 건너가면서 상생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와 내가 각자 사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이와 같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은 이와 같이 온통 쓰레기 천지지요. 쓰레기 천지. 바다를 가나 산을 가나 어디를 가나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BTS처럼 이렇게 유엔 총회에 가서 젊은이들이 당당하게 세계의 정상들 앞에서 연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당당한 젊은이를 키워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옛날 얘기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를 또 더 축약을 하면, 현대에 축약을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1996년도에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공부하라고, 공부 좀 해라,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데려다 놓을 때였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따가 놀아라,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빠들도 육아에 같이 동참하라 그래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성장하라고 있죠. 우리 농촌도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90년도 사진과 2008년도의 사진 20년 차이가 나죠. 여러분 보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네. 인간은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비만해졌고, 기계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성능도 좋아졌고 얇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기는 더 빠르게 변화되겠죠. 자, 이거를 숫자로 한번 볼까요? 숫자로 보면 9 더하기 9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입니다. 그런데 0 더하기 9는 얼마일까요? 또, 자, 9 곱하기 9는 81입니다. 제가 9라는 숫자를 선택한 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9라는 숫자를 더하기와 곱하기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덧셈의 시대를 살았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곱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곱셈의 시대에는 이렇게 0 더하기 9면 9가 되는데 0 곱하기 9 하면 뭐가 되죠? 네, 0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곱하기 시기에 이 곱셈의 시대에도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 너와 내가 돕고 우리와 그들이 돕고 이 지구촌이 서로 도와야 이 지구촌 모두가 잘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농촌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 도시는 아파트에 있어요. 그럼 아파트는 밀집된 공간에 살고 있는데, 밀집된 공간 속에 밀집된 사유 형태를 가지며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은 각각 단독주택에 살고 있죠. 각각의 개별화되어 있지만 농촌 사회는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뭉쳐지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덧셈과 곱셈을 조화롭게 이렇게 화합하면서 이 사유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농촌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농촌의 이런 변해기가 모내기죠. 모내기. 이런 모내기는 벼농사는 인류가 신석기 시대 정착농을 하면서부터 이 모내기가 되었는데, 대충 한 6,500년 전, 7,000년 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벼농사를 한 지가. 그렇다면, 이런 농사를, 이렇게 진 농사가 6,000년, 7,000년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와중에 약간의 변화가 발전이 되었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사유에서 이렇게 오는 사유, 즉, 산업혁명 이전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시대, 기계화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됐죠. 자, 우리나라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 남성들은 다 어디로 갔죠? 도시지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또 여성 인력도 필요해서 다들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기계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손들이 없어서 어린이 일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린이 일손이 아니고, 이 어린이들은 체험하러 온 겁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빠,
쌀이 어디서 나와? 쌀나무에서 떨어진단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은 이렇게 나는 거란다고 체험하러 와서 이제는 농촌살이가 체험 관광으로 바뀌면서 즉 6차 산업이 싹 트는 겁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더하면 6차 산업이 되죠. 그래 농촌에서 농촌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합쳐지는 6차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 로봇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농사도 이제 로봇이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야지 여기에 가 있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농촌에 어제 이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는 이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저런 집에서 태어났고 저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무척 더울 때는 이렇게 겨울에서 이런 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6.25 전쟁통에도 우리 학생들은,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들판 학교에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교육열이 강해서 이렇게 들판에서도 교육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토양이 돼서 지금의 세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농촌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농촌. 물론 꼭 이렇다는 것만 아닌데 단편적인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분들에게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되고 있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농촌은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죠.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농촌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 채권 채무 관련 것도 또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육의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농촌은 단독주택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의 공동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체,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의 농촌, 오늘의 농촌은 현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농촌의 내일과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잠시 전에 그 6차 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는 농촌도 6차 산업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농촌의 농업은 이와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뭐가 움직입니까? 로봇, 기계화된 이제 영농이 되는 겁니다. 농촌이 이렇게 되면서 그럼 농업은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만 있으면 농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장에서 채소가 길러져 나옵니다. 햇빛이 없어도 이제는 인공 조명호를 써서 이와 같이 공장에서 채소가 나오고 공장에서 이제 우리 먹거리가 나옵니다. 공장식 영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채소도 이제는 뿌리가 살아있는 채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농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날 때는 대부분의 가족이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누나, 뭐 동생, 뭐 그다음에 형제가 뭐 7남매, 8남매 뭐 이렇게 대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가족에서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에서 이제는 더 나뉘고 분산돼서 조선가족, 뭐 다문화 가족, 소년소녀 가장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루어졌죠. 이러한 형태에서도 또 최근에는 농촌에는 노인만 남아 있는데 그 노인들은 누구랑 살아? 이제는 동물과 삽니다. 그래서 동물 가족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기계 문명이 더 로봇이 더 발달하면 이와 같은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하고도 사는 게 아니라 기계를 데리고 기계 가족이 됩니다. 홀로 남으신 노인들에게 기계가 알아서 말벗도 해주고 필요한 음료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주고 필요한 전화도 해주고 기계가 다 할 겁니다. 인간성이 말살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농촌 세대에 우리 그 세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우리 후세들에게 어떠한 거를 물려줘야 되느냐. 많은 어떤 재산과 뭐 그 경제적으로 뭐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뭐 금반지 귀금속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와 같은 기업가의 정신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주영 회장의 저는 정신은 아니지만 이 정주영 회장의 이런 그 정신을 다 설명하려면 한 학기는 가져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한 개만 예를 들면 유행군 묘지. 이 유행군 묘지는요, 부산에 있죠.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저 유엔묘지입니다. 유행군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이때 미국의 VIP가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당시 대한민국에 잔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묘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허허 벌판에 노란 무덤을 해놓고 말뚝을 박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VIP를 영접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잔디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했어요. 누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엄동설안에 잔디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거기에 파란 풀을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묘지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지역에 그 당시 부산 일대에 평야지대에 심어놓은 보리를 생각하고 야, 저 보리를 사다가 묘지에 다 옮겨 심어라. 그래서 파랗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잔디는 이렇구나. 이렇게 알고 갔을 정도로 이 묘지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소양강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해서 많은 의아를 벌어들였죠. 그 다음에 중동. 공무원들이 중동에 가서 절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물도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당신이 갔다 와서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겠다. 정주영 회장 다녀와서 하는 말, 최고의 조건이다. 어이? 뭐가? 가면 모래 많지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어떻게? 낮에는 천막 치고 그늘만 두면 시원하니까 그늘 속에서 자고 밤에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횃불을 켜고 일하는 저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 중동의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여 왔죠. 그 다음에 500원짜리 지폐로 조선소를 만들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 정주영 회장님은 경부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울산에 조선소를 만드는데 현장 감독을 가기 위해서 언제 갔느냐?
서울에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12시에 차를 타면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타면서 그 통행금지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 속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아껴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의 이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초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이런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농촌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럼 우리 농촌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농촌은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많지만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럼 건강이라는 건 뭐냐? 건강이라는 거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편안한 상태. 물론 이런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 농, 동원. 그래서 이 치료하는 거하고 이 농사져서 먹는 거하고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로 치료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걸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도 없다. 즉 어떤 음식을 먹어라? 계절 음식. 우리 농촌에 이 교육 서두에 얘기했던 온갖 그 쓰레기, 화학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이 우리 농촌의 어떤 그 토양을 덮지 않고 자연산으로 나오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농촌에서 나오는 계절 음식, 그 다음에 발효식품. 우리나라 발효식품이요,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장류가 정말 좋습니다. 건강에. 그 다음에 김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빵, 라면, 식용유. 아무튼 인스턴트 식품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이런 제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해지고, 두 번째는 농촌에 살아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력,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라 그럴까,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 자본주의와 자본가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근로소득보다는 어떤 소득을? 자본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농사일도 할 수 없고 농촌에 살아도 농사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여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가라는 거를 우리는 워낙 빠르게 빨리 일만 하다가 보니까 이 여가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가 생활법이라는 걸 법을 만들었어요. 여가가 뭐냐? 아무튼 우리 문화예술, 그 다음에 국민관광, 뭐 생활체육 이런 것들이 여가다. 그래서 남에게 통제받지 않고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시간을 갖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여가 전문 인력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레크레이션이랄지, 무슨 노인 스포츠, 무슨 스포츠랄지, 댄스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좀 윤활하게, 활기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이와 같이 발전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저의 이론이 있는데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있는 경우와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는 경우,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회 발전에 저해된다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접고요. 자, 사람을, 인류를 크게 나누면 이와 같이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나누냐? 똑부, 똑개, 멍부, 멍개.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이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멍개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래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스텝이 되어야 되고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참모가 열심히 뭔가 보고 분석해 와서 하나를 보고하면 딱 듣고 하나를 들으면 2개, 3개, 4개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와 같이 지침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오너가 되면은요, 밑에 사람이 정신없어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뭐 창의적인 요소들을 막 뿌리고 다니면 밑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멍부와 멍개는 어느 쪽이 낫겠느냐? 뭐 어느 쪽이 낫고 뭐 더하고 덜하고를 하기는 뭐하지만 멍부가 멍개보다 좀 뭐라 그럴까? 귀차니즘?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을 온통 다니면서 뭔만 해? 일만 만들어 놓고 다니는 사람이 멍부예요, 멍부. 멍개는 시키는 일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유형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어쨌든 우리 농촌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그럼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설명을 드렸죠. 건강하게 환경을 지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생활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농촌도 기계 문명이 들어와서 로봇이 이제 농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이제는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농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농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